그럼 아까 드렸던 프린트 화학 평형 이동 한번 가볼게요. 10번. 옛날 했던 거긴 하지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복습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몰농도까지 복습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학 평형 이동이 뭐였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딱 5글자로 말하면 르샤틀리의 법칙이었죠. 아, 5글자 아니지. 르샤틀리의 7글자죠. 르샤틀리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화학 평형이 농도, 압력, 온도에 따라 조건이 변하면 어떻게 한다? 평형이 깨진다. 그래서 항상 그 평형이 깨졌을 때 반응은 어떻게 일어난다? 그 평형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방향으로 했었죠. 농도가 증가했어. 그럼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 압력이 감소했어. 그럼 압력을 올리는 방향.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를 내리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마치 생명에서 배웠던 항상성의 원리랑 비슷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농도가 어떻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다 똑같아요. 결론은 뭐야? 평형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돼. 그것만 딱 알면 이 리사틀의 법칙을 할 게 없어요. 자, 먼저 농도의 변화 볼게요. 농도의 변화 2번 볼게요. 자, 농도라는 게 뭐였죠? 간단히 말해서 그 공간 내에 그 물질이 얼마나 있냐 그걸 말한 거였죠. 그래서 그 완자 책이랑 이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이걸 한번 볼게요. 그 프린트이신 분들은 프린트 보시면 되고 실판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프린트 보니까 다이크롬산 1 더하기 물이 만나면 크롬산 이온이 된대요. 얘가 주황색이에요. 색깔을 이쁘게 해볼까요? 오랜만에 수업하는 건가? 주황색이에요. 원래 이제 이런 금속의 착화물은 좀 특이한 색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금속에다가 이렇게 이런 이온 같은 게 붙은 애들은 좀 되게 특이한 색깔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되게 다양한. CrO4 2-는 노란색.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1번 시험관에 다이크로면산 칼륨 수용액 5ml와 크로면산 칼륨 수용액 5ml를 혼합해서 아무튼 평형 상태인 수용액이 있대요. A라는 평형 상태. 그래서 평형 상태는 둘 다 있겠죠. 이 주황색이랑 노란색 친구가. 그러면 뭐 노란 주황색이 띈대요. 섞여 있는 노란 주황색. 자, 근데 이번 실험에 A에다가 누구를 더 넣었대? HCl을 더 넣었대요. 첫 번째 실험이 HCl을 추가했어. 자, 그러면 HCl을 추가했다는 건 여기서 누구의 농도가 증가할까요? 이 반응식에서는 당연히 한성이니까 H 플러스가 증가하겠죠? H 플러스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증가했다는 거야. 그럼 H 플러스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감소시켜야 되겠지, 증가했으면. 마치 우리가 살이 쪘어. 그럼 어떻게 해? 살을 빼야겠죠. 살이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 살을 찌워야겠죠. 똑같은 거야. 그럼 H 플러스를 감소시키려면 H 플러스가 생성물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평형이 진행돼야겠어요? 정반응일까 역반응일까? 무슨 방향? 역반응이겠죠. 자, 역반응이 진행되면은 노란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주황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색이 된다? 주황색이 된다. 물론 완전 주황색 아니겠지만 주황색이 진해지겠죠. 자, 두 번째 실험. NaOH를 넣었다. 자, NaOH를 넣었다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이온이 증가했다 이렇게 안 알려주겠죠. 당연히 너무 쉽잖아. 그러면 염기성을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변하겠어? H 플러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염기성을 넣었잖아. 감소하겠지.
너무 당연한 거죠. 산성 넣었으면 증가했으면 연비성 넣었으면 감소해야겠죠, 그렇죠? 우리 다음 단원이지만 3단계에서 배웠죠. 중화 반응으로. 자 그러면 H 플러스가 감소했어. 살이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을 다시 찌워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증가시켜야겠지. 그럼 증가시키려면 무슨 반응이 진행되면 돼? 정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색이 진해지겠어요? 그럼? 노란색이 진해지겠죠. 이렇게 풀면 된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압력 변화. 압력 변화 똑같아. 압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는 거고, 압력이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어렵다 했잖아요. 내가 압력을 뭐로 생각하라 했지? 그냥 압력이 높다라는 거는 기체의 분자가 어떻다? 많다고 생각하라 했죠.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뭐라 생각하라? 압력이 높아.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요? 겨울방학 때 압력이라는 게 뭐라고? 누르는 힘이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기체가 많아야 많이 누르겠어? 적어야 많이 누르겠어? 당연히 많아야 많이 누르겠죠. 이 벽을 내가 이렇게 빌 거야. 그러면 한 명이 미는 게 힘이 세요? 5명이 미는 게 힘이 세요? 5명이 미는 게 힘이 세죠. 똑같아. 압력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기체 분자가 그 벽면을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결정을 내죠, 내가. 그러면 당연히 기체 분자가 많을수록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누르는 힘이 증가하겠죠. 즉 압력 실험에서 압력이 증가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체 분자의 양이 증가했다. 그러면 걔를 거꾸로 돌리려면 기체 분자의 양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밑에 실험이 ENaOH가 나와요. NO2죠. ENO2랑 N2O4. 자, 얘는 적갈색, 얘는 무색이에요. 자, 첫 번째 실험. 압력을 높였대. 그럼 압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체 그 그림 보면은 실린더를 이렇게 눌렀죠? 실린더를 누르면 똑같은 공간 내에 있는 기체 분자가 들어가니까 더 압력이 세지겠죠? 압력을 증가시켰다. 그럼 압력 증가시켰으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돼, 높여야 돼? 내려야 돼. 자, 압력이 내리려면 몰수가, 다른 말로 하면 기체 분자의 양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압력을 내리려면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내가 말했죠? 압력이 뭐라고? 이꼴 기체 분자의 양이라고. 그럼 압력을 내리려면 양은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겠지. 기체 분자의 양이 감소해야겠죠? 기체 분자의 양이 감소하려면 정반응이 진행돼, 역반응이 진행돼야 돼. 무슨 반응? 정반응이겠죠. 왜? 정반응은 2에서 1로 감소하는 거고 역반응은 1에서 2로 증가하는 거니까. 무슨 반응이 진행되는가? 정반응이 진행돼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색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압력을 낮췄대요. 압력을 낮추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겠죠. 압력 올리려면 몰수를 어떻게 해야 돼? 증가시켜야겠죠. 몰수를 증가시키면 여기서 무슨 반응?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니까 적갈색이 진해지겠네요. 쉽죠? 니샤틀리는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 반응을 어떻게 원상복귀시킬까 생각하면 돼요. 자, 세 번째, 다음 장. 온도 변화 볼게요. 온도 변화. 온도 변화가 조금 어렵긴 한데 똑같아. 자,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일 때 왜 어렵냐면 한 단계가 더 있어서 그래. 이게 흡열인지 발열인지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일 때 온도가 변했어. 자, 우리가 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났어요. 그럼 열을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겠지. 내가 겨울이라서 추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을 올려야겠지. 똑같은 거야. 자, 온도를 높였으면 온도를 낮춰야겠죠. 자, 그러면 온도를 낮추려면 흡열이었어요? 발열이었어요? 온도를 낮추려면 당연히 흡열이겠죠. 왜? 발열은 열이 나는 거잖아. 반대로 온도를 낮췄어. 겨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빨리 내야겠죠. 그럼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겠죠.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 자, 밑에 실험 볼게요. 얘도 착화한 물이네요. 코발트. 붉은색, 푸른색. 이거 노래도 있잖아. 붉은색, 푸른색. 뭐였죠? 무슨 노래였죠? 붉은색, 푸른색 무슨 노래 있었는데? 아, 신호등 맞다. 신호등.
함수. 염화, 코발트, 수용액. 수용액이 아니라 착화물. 자, 우리 시험 끝났긴 했는데 얘는 몇 개씩 붙었어요? 물이? 6개 붙은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거. 코발트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붙은 거예요. 6개. 이렇게 이런 걸 착화물이라 해요. 금속에다가 이렇게 이런 걸 리간드라 하거든요. 통째로 붙는 거를 이런 걸 리간드라 하는데 금속이랑 리간드가 결합한 거를 착화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서 배우시면 돼요. 얘랑 CA에 맞으면 돼. 그래서 뭔가 좀 화학식이 복잡하게 생겼죠. 이런 착화물들. 코발트, 염화 코발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반응은 흡열이래 발열이래? 흡열이래요. 그쵸? 내가 그래서 항상 이 문제 풀 때 화살표 위에 아래에다 쓰라 했죠? 헷갈리지 말라고. 위에가 흡열이고 밑에가 발열. 첫 번째, 온도를 높였대.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내려야 돼? 올려야 돼? 내려야지. 온도를 내리려면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이죠. 온도 내려면 흡열이죠. 흡열이면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이지. 반대로 온도를 내렸어.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돼. 온도 올리려면 무슨 반응?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은 무슨 반응? 역반응. 그럼 이때는 무슨 색이 되는 거예요? 점점 파란색이 되는 거고, 이때는 점점 무슨 색이 되는 거야? 빨간색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근데 여기까지 쉬워요. 근데 농도, 압력, 온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보통 뭐랑 엮여서 나오죠? 평형상수가 엮여서 나오죠. 근데 내가 말했지, 평형상수는 오로지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평형상수랑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로 답을 써야겠죠. 이거 중요해요. 농도랑 압력에서는 평형상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아무리 내가 별 난리를 쳤더라도. 근데 온도는 변해요. 이게 중요해. 여기서는 K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여기서 많이 변한다. 자, 그러면 변하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지가 중요하겠죠. 자, 근데 K도 쉬워요. K의 정의를 따져보면, 자, 이 식에서 K를 어떻게 써 우리 평형상수를? 몰론도로 쓰죠? 무슨 몰론도? 이 친구의 몰론도. 이거 좀 기니까 다른 반응을 쓸게요. 자,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가 되는 반응이야. 평형상수식 써볼까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 A랑 B가 들어가죠. 분분사에는 C랑 D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K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분자가 커졌다는 거야? 분모가 커졌다는 거야? 분자가 커졌다는 거죠. 분자가 커지려면 얘가 증가해야겠지. 얘가 증가하면 정반응이 가야 돼, 역반응이 가야 돼? 정반응이 가야겠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K가 감소했대. 그러면 분모가 커져야 돼, 분자가 커져야 돼? 분모가 커져야겠죠. 그럼 분모가 커지려면 A랑 B가 커져야 되니까 A랑 B가 커지는 건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역반응이지. 쉽죠? 네.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볼게요. 자, 온도가 올라갔어.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가 올라갔어. 그럼 무슨 반응이 진행돼? 내려야 되니까 흡열 반응이니까 정반응이었죠? 그럼 정반응이면 누가 커진다고? 분모가 커져, 분자가 커져? 어떻게 돼요? 누가 커져요? 분자가 커지죠? 그럼 분자가 커지면 K는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겠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갔어. 그럼 쭉쭉쭉 가서 무슨 반응? 역반응이 진행되겠죠? 역반응이 진행되면 분자가 커지는 거야? 분모가 커지는 거야? 분모가 커져야겠죠? 그럼 분모가 커지는 거면 K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해. 이거를 좀 약간 뭐랄까
좀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자기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결론만 외우면 돼요.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죠. 이거는 외우는 거다 외우는 게 아니다. 제가 수업 때 이러잖아. 이거는 외워라. 이건 외우지 말라 딱 하잖아. 외울 건 외우고 외우지 말아야 될 건 외우지 말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안 헷갈리지. 그렇죠? 가뜩이나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외울 게 많잖아요. 생명 하시는 분들은 생명 시험 보면 외울 거 많고, 또 너네 영어 본문도 외우잖아요. 그렇죠? 영어 내신할 때 본문 외우잖아요. 가뜩이나 외울 거 많은데 이런 거 외우지 말자. 자, 이거만 이 흐름만 생각하면 돼요. 온도가 올라갔어? 아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돼. 이 반응에서 온도를 내려면 어떻게 진행돼야 돼? 흡열 반응이니까 정반응이 가야겠네. 그럼 딱 시험 봤을 때 정반응이 가려면 누가 커져? C랑 D가 커지니까 아 분자가 커지겠네. 그럼 분자가 커지면 K는 어떻게 돼? 모르겠네.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딱 이렇게 흐름만, 이 흐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외우지 말고 이 흐름을 기억해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했을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딱 이 정도 선에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르샤틀리의 원리 복습해봤고요. 다음 장으로 쭉 넘어가서 일상 생활과 화학 평형 이동으로 볼게요. 11점 100페이지.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가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헤모글로빈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적혀져 있는 성분이잖아요. 걔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산소를 운반하는 건데, 걔네도 그 르샤틀리의 원리로 산소를 운반하면 돼요. 자, 식을 보면은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있고 산소가 있고 HB 거기 이거 책에 이거 나오니 헤모글로빈이지? 안 나오면 이거 칠판 보시면 돼요. 자, 생명을 배우시는 분들은 저랑 수업해서 아시겠지만 산소는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페퍼에서 기체 교환을 통해서 일어나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숨을 마셨어. 그러면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지.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생성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반응물이 증가하겠죠? 반응물이 증가하면은 정반응이 우세해요? 역반응이 우세해요? 얘가 많아지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겠죠?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면은 헤모글로빈에다가 산소가 쫙쫙 달라붙겠죠? 자, 반대로 산소의 농도가 감소했어. 그러면 무슨 반응이, 그 생성물이 많은 거야? 아니면 그 반응물이 많은 거야? 생성물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성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반응물이 줄어들겠죠. 반응물이 감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반응이 진행돼야겠죠? 역반응이 진행되면은 붙어있던 헤모글로빈 산소를 빨리빨리 떨어뜨려가지고 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의 용해 반응 봅시다. 화학식이 좀 길긴 한데 써볼게요. CaCO3 탄산칼슘이죠. 더하기 CO2 더하기 H2. 그 금천이랑 독산은 다 순서대로 나가나요, 진도를? 그 다음에 C 칼슘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대요. 그럼 얘가 증가하는 거지. 그렇죠? 반응물이 증가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정반응이 우선이 진행되겠죠? 정반응이 우선하면 어떻게 되는데? 탄산칼슘이 분해된대요. 근데 탄산칼슘이 뭐래? 해양생물의 골격에 있는 껍데기래. 뭐 달팽이 그런 애들이겠죠. 그런 애들이 집을 못 산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탄산음료. 그 밑에 보면은 탄산음료 식을 써볼게요. CO2 가스 CO2 수용액.
정반응이 발현되게 돼요. 그리고 얘가 흡열이겠죠? 자, 우리가 콜라를 여러분 마실 때 약간 이상한 취향이 아니라면 보통 탄산이 센 걸 좋아하나요? 약한 걸 좋아하나요? 센 걸 좋아하죠. 근데 저는 약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김을 빼고 마셔요. 좀 이상한 소리 듣지만 아무튼 자, 그럼 우리가 탄산음료를 보관할 때 미지근하게 보관해? 아니면 따뜻하게 보관해? 여러분 편의점 가보면 온장고가 있잖아요. 온장고에 콜라 들어있어, 배지밀 들어있어. 배지밀 같은 따뜻한 음료가 들어있죠. 그거 왜 그런가? 하나 봅시다. 온도가 증가했어요. 온도가 증가하면은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돼. 온도를 내리려면 이 반응에서 일단 온도를 내리려면 무슨 반응이 진행돼야 돼? 흡열 반응이 진행돼야겠죠. 흡열 반응이 진행되는 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역반응이잖아요. 역반응이 진행되면 수용액에 녹아있는 이산탄소가 많아, 가스 상태로 들어있는 이산탄소가 많아, 가스 상태가 증가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탄산에다 빠져나가는 거지. 반대로 온도를 내렸어.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겠죠. 온도를 올리려면 무슨 반응이 진행돼야 돼? 발열 반응이 진행돼야겠죠. 발열 반응이 진행되려면 무슨 반응이 진행돼야 돼? 정반응이 진행돼야겠죠. 그럼 정반응은 뭐야? 아큐어스, 그 수용액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콜라 속에 녹아있는 이산탄소 양이 증가하면 탄산이 세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시는 탄산을 마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 탄산음료가 이렇게 우리가 캔을 땄어. 그러면 자, 캔을 따면은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예, 정리해볼까요? 캔을 땄어. 캔을 오픈했어요. 그러면 부피가 증가해, 감소해?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따기 전에는 그 캔에만 들어있었는데 따면은 날아가니까. 부피가 증가하면은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뭐지 이거 그걸 뭐라고 하지? 반비례 관계였죠.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를 그 압력은 감소해요. 자, 그러면 압력이 감소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계수가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압력이 증가하면은 압력이 감소하면 이때는 역반응 쪽이에요. 역반응 쪽. 그래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따면은 콜라 따면은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야? 수용액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온다. 그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왜 이걸 공부해야 되냐? 수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증률이 뭐였죠? 화학 반응을 했을 때 반응물을 넣은 양에 비례해서 얼마나 생성물이 많이 나오냐, 그런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런 반응이 있어. A 더하기 B는 3C라는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3C를 최대한 많이 얻고 싶어. 그러면 정반응이 우수하게 진행돼야 돼요? 역반응이 우수하게 진행돼야 돼요? 정반응이겠죠. 우리 수능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무조건 뭐가 우세해야 돼? 정반응이 우세해야 생성물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려면 기체의 양이 증가해야 된다는 거야? 감소해야 된다는 거야? 증가해야겠죠? 기체 양이 증가해야겠지. 자, 내가 양 이꼴 뭐라 했죠? 압력이라 했죠. 그럼 압력이 증가돼야 된다, 그런 말이네. 그 압력이 증가되는 조건이라면 압력을 내가 어떻게 줘야 돼? 낮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반응이 수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한 거죠. 저 압력식을 거꾸로 한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뭐 여기서 얘가 3A야. 그러면 몰수가 감소하는 게 정반응이죠. 그럼 몰수가 감소하는 거니까 압력도 낮춰줘야 되니까 압력을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높여줘야겠죠. 저 거꾸로 한 거지. 오케이? 이해됐나요? 자, 수정률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저 반응식들을 그냥 거꾸로 하면 된다. 다음 장. 자, 온도와 수증률. 이제 똑같아. 정반응이 발열이다. 해볼까요? 정반응이 발열이고 역반응이 흡열이야. 자, 내가
수능률 문제에서는 무조건 어떤 반응이 우세해야 된다? 정반응이 우세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생성물을 많이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렇죠? 자, 정반응이 우세하다. 그러면 발열이다, 흡열이다? 발열이다. 자, 내가 왜 발열을 해줬을까? 온도가 낮아서 발열을 해줬을까? 온도가 높아서 발열을 해줬을까? 낮았으니까 발열을 해줬겠죠? 온도 높은데 더 열 내면 안 되잖아요. 온도가 낮았겠죠. 그럼 온도를 낮추려면 끝났네. 발열 반응이 우세하게 하려면 온도가 낮아졌겠지. 그럼 온도가 왜 낮아졌겠어? 내가 온도를 높였으니까. 그래서 이 반응이 잘 가게 하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겠죠. 거꾸로 똑같아. 온도를 높였어. 그럼 온도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돼. 내리려면 미안해. 거꾸로 했네 내가. 발열 반응이지. 그럼 발열 반응이면 여기서 온도가 왜 발열 반응이었어?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이거겠죠.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겠죠. 온도를 낮추면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니까 정반응 이렇게 되겠죠. 아까 거꾸로 말했네요 내가. 오케이? 이해됐네? 이것도 어떻게 한 거야? 저식을 거꾸로 한 거죠. 정반응이 진행되려면 온도를 낮춰야 돼. 이 반응에서.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암모니아의 수소는 식 한번 볼게요. N2 더하기 3H2는 2NH3다. 자, 얘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래요. 얘가 발열이래요. 얘가 흡열이래요. 자, 첫 번째 평형을 일단 내가 초전열을 높이려면 지겹겠지만 정반응이 잘 가야 돼? 역반응이 잘 가야 돼? 정반응이 잘 가야 돼. 자, 그럼 우리 목표는 뭐야? 무조건 정반응을 잘 가게 해줘야 돼. 오케이? 첫 번째 압력 조건. 자, 압력을 일단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여기서? 아니 그 압력일 때 몰수가 어떻게 돼요? 정반응이?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네요. 그럼 몰수가 감소했다는 말은 압력도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는 말이죠. 압력이 왜 감소했을까? 내가 압력을 올려줬으니까. 그럼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줘야 정반응이 잘 가겠죠? 두 번째 농도 조건 해볼까요? 농도는 쉬워. 누구를 올려주면 돼. 그냥 반응물을 많이 때려 박아주면 되겠죠. 또는 이 생성물이 생성되자마자 빠져나가게 하면 생성물이 감소되겠지. 그러면 더 전반응이 잘 가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NH3가 생성되는 족족 내가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빼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감소하겠죠. 그럼 얘가 잘 가겠지. 근데 그게 쉬워 어려워? 기체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다. 세 번째가 그 온도 반응이죠. 네. 자, 정반응이 잘 가려면 발열 반응이 진행돼야 돼. 그럼 발열 반응을 왜 해줬을까? 추우니까.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 내려줘야 되겠죠 우리가. 오케이? 저번에 이제 흡열 발열을 해서 거꾸로 있고 여기서는 발열 흡열이니까 발열 반응이 되려면 온도를 내려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조건이야? 온도를 춥게 하고 압력은 높이고 농도는 얘네를 많이 넣거나 얘네를 빨리 빼주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해됐네? 여기까지가 화학 평형 단원 마무리였고요. 쭉 넘어가서 몰농도가 있어요. 자, 일단 그 전에 좀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